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볼일 보는 꿈 꾸다가 아차 싶어서 퍼뜩 깬 적 있습니까? 휴, 꿈이구나 하고 볼일 사이 보고 나서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서 진정될 때까지 다시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일이 가끔만 있어도 불쾌한데 자주 있으면 이거 진짜 괴롭습니다. 이렇게 자다 깨면 정말 찌뿌둥하고 볼일 보고 바로 잠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잠도 설치고 정말 짜증납니다. 이렇게 잠자는 중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이 바로 야간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야간요라는 놈은 뭐 때문에 생기는지, 그리고 병원 가서 약 먹지 않아도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 없이 아침 6시, 7시까지 통장 푹 짜게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몇 번 정도 깨야 야간요라고 할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즉, 한 번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는 경우가 없어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40대 이상 남성의 경우 3명 중에 2명, 여성의 경우는 4명 중에 3명이나 밤에 한 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을 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깨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거나 한 번 깨더라도 그것 때문에 잠다 깨버려서 다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내용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70세가 넘으면 야간요가 더 심해져서 50%가 넘는 분들이 하루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밤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원래 야간요 증상은 나이가 들다 보면 흔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간요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냅두면 안 되나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낙상사고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얼라도 알고 넘어질까봐 밤에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말이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다면 잘 들어주십시오. 야간요 주로 누가 겪는다고 했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하게 온다고 했죠? 그럼 낙상은 주로 누구에게 많이 생기고 누가 크게 다칠까요? 이것도 나이 들수록 잘 넘어지고 살짝만 넘어져도 크게 다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지인분 병문안으로 아산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이 병원에서 입원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낙상사고 예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 낙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제발 좀 주의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낙상으로 사망하는 게 잘못 넘어져서 머리 부딪혀서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 뼈도 잘 안 붙고 뼈가 잘 안 붙으니까 자주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넘어져서 골절되면 계속 누워있게 됩니다. 나이 먹고 계속 누워있으면 자연히 욕창 같은 것들도 생기고 폐렴 같은 거 걸려서 폐혈증 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대로 영원히 못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큰 병원에서 딴 거 다 제쳐두고 제일 먼저 강조할 만큼 낙상은 나이가 들수록 목숨과 직결될 만큼 위험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야간에 소변 때문에 깬 경우는 안 그래도 잠에 취해 있는 데다가 어두컴컴한 밤중이라 시야도 어둡습니다. 이때 아차 하는 순간 넘어져서 골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령 인구의 낙상 골절의 대부분이 집에서 발생하고 또 그 중에 상당수가 밤에 소변 보러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됩니다. 한마디로 야간요 있는 분들 사망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간요는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방광의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몸의 방광은 질기고 탄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탄력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젊을 때는 소변을 많이 담고 있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져서 적은 양의 소변도 바로 배출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에 따라 전립선이 커지는 증상인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방광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과민성 방광 증상이나 방광에 결석이 있는 경우도 방광의 용량이 작아져서 야간요가 더 잘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밤에 소변을 정상보다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물 꼭 2에서 3리터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에 좋다고. 그 중에서 특히 낮에 할당량 못 맞췄다고 밤에 물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무조건 야간요 옵니다. 몸에서는 지금 필요한 수분량 이상이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배출시켜야 하잖아요. 그렇게 드실 분들은 낮에 물 충분히 드시고 6시 이후로는 웬만하면 물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도 보통 낮에 서서 활동하거나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자려고 눕게 되면 다리에 쏠려 있었던 붓기가 몸 전체로 퍼지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야간요의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자다가 갑자기 숨을 몇 초 동안 안 쉬다가 이런 식으로 숨을 쉬는 증상입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의 경우 50%가 야뇨증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는 숨을 참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에 비해 몸속에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적은 산소를 몸 곳곳에 보내야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신장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 신장에서 여과하는 혈액의 양도 많아집니다. 신장에서 거르는 혈액이 많아지니 자연히 소변도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통잠자게 만드는 야간뇨 해결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뇨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첫째, 잠자기 전 다리 들어 올리기. 이거 잠자기 10분 전에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 그리고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시간은 30분.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장롱에 발 올리고 누워서 탱크약서 유튜브 보셔도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낮 동안에 다리에 쏠린 부종을 잠들기 전에 순환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건데요, 잠자기 10분 전에 하면 잠들고 나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다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다리 들어서 부종 다 풀어주고 소변 만들 시간도 충분히 주기 위해 잠들기 2시간 전에 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곧게 펴고 자기. 여러분은 제일 바람직한 수면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 여쭤보면 대부분 똑바로 누워서 하늘 보고 누운 자세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야간뇨의 원인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 자세가 오히려 안 좋습니다. 똑바로 하늘을 보고 누워서 자면 혀가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 코를 고는 사람은 코골이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척추와 다리를 곧게 펴고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건 제일 당연하고 효과도 확실한 건데요, 잠자려고 눕기 직전에 화장실 무조건 다녀오는 겁니다. 이것만 습관화되면 방광 용량이 작아져서 오는 야간뇨에도 효과가 있고 밤에 2번 갈 거 1번 혹은 아예 안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혹시 누웠다가도 소변 안 본 게 생각나면 마지막으로 꼭 다녀오셔야 합니다. 이번엔 해야 할 것 말고 야간뇨를 없애기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무조건 커피 끊는 겁니다. 나는 카페인 아무리 먹어도 잠 자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 야간뇨에 있어서만큼은 늦은 시간에 커피 마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카페인 하면 각성작용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커피 마시고 잠 잘 잔다 하시는 분들도 소변 때문에 화장실 가는 거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3시 이후에 커피는 반드시 끊어주시고요, 물은 꼭 끊을 필요는 없지만 굳이 목이 마르지 않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뇨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낙상이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간뇨로 인한 낙상을 방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 사이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 제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길목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깬다거나 볼일을 본 뒤 다시 잠들기가 힘들 분들, 특히 60세 이상이시면 야간뇨 있는 분이랑 없는 분 사망률 차이까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밤에 깨는 일 없이 통잠 잘 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3가지는, 첫 번째, 잠자기 2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높이 들고 있기. 두 번째,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자기. 세 번째, 잠자기 직전에 화장실 꼭 다녀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 절대 먹지 마시고요, 낙상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장애물 제거하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